사람은 닥치기 전에 뭔가를 상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좋으련만 대부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하고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허겁지겁 이런 일들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나은 삶, 성장을 위해서는 급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루게 되고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최악은 급하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어떤 일에 해당될까요? 급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노후는 더 이상 대충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효심이 지극합니다. 6.25 사상 때문인지 효심이 깊은 만큼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집안을 일으켜야 하고 부를 이루어야 하며 명예를 얻어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너무 많은 기대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교육열로 이어져 여전히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는데 힘을 빼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까지 공부하느라 미천이 드러나고 자신의 노후는 망각한 채 자녀에게 기댄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 역시 나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사회에 나왔더니 자신의 보잘것없는 현실 앞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회의 게임 룰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고, 과거의 공부는 출세의 발판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반이 되었지만 지금의 사회는 과연 그럴까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 아직도 암기식 공부에 매달리고 좋은 대학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기회를 뺏는 나쁜 좋은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싼 사교육 시장에 내몰지 말고 주식을 사서 자녀들에게 주라고 하는 존니 대표의 조언이 어쩌면 더 현실적 조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보낼 돈으로 사업자금 또는 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니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식에게 대학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확실한 것은 잘 키워서 제대로 공부하고 엘리트 자녀로 만들었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제가 아는 상당수 부모들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하거나 며느리 사회에 잘못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망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았기에 실망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도 못해도 후회가 된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인고의 착각이라는 것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노력으로는 미래 사회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도 똑같이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삶을 살펴봐야 하는데, 다양성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제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녀에게 드린 공은 빈독의 물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도리상 하나라도 잘해주려 하지만 자식은 말만 고마워하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듯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 아니면 사위는 남입니다. 말이 가족이지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바람필 수도 있고 자식이 일찍 세상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친정이나 친부모 아닌 이상 효도받기 힘들고 친자식도 안 보는 게 현실인데 무슨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식에게 올인하는 투자는
자살 행위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기댄 삶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려면 함께 가치가 아니라 따로 같이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인간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아니야만 못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갈등, 부모의 갈등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어렵게 이룬 자산을 형제자매가 탕진하고 자식들이 탕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경험하게 됩니다. 의좋은 형제 관계도 돈 앞에서는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형제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와이프와 재수씨의 관계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희생으로 동생은 교육도 잘 받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지만 형은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동생이 잘 되어 도와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부모를 모시고 어려운 일은 형이 도맡아 하고 공은 대부분 떨어져 있는 동생 차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 잘한 자랑스러운 아들은 바쁜 일정에 얼굴 보기 힘들고 이미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 있고 공부 못해 기대하지 않았던 자식은 부모 곁을 지키며 복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더 효자일까요? 잘 되든 못 되든 각자의 상황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잘 사는 부모를 더욱 좋아합니다. 서로 짐이 되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서로가 가장 편안합니다. 어쩌다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혼자가 외로워 사람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손주가 오면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손주가 가면 더욱 좋아한다는 넷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지치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좋지만 계속 있으면 더 할 말도 없고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짐이 되기 싫어 혼자가 편하다고 합니다. 눈치 보고 눈치 받는 게 싫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내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누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잃게 되면 삶은 피곤해집니다. 나의 삶이 아닌 노예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기분을 눈치 보게 된다면 10중 8구 후회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하는 일이 없다면 의존하게 되고 어린 손자 손녀를 돌보아야 하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혼자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미래와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쉬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노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막 써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충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도 함부로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 쉽게 쓰게 허락하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관을 해달라, 자녀들 챙겨달라 등 자꾸 부탁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해야 하고
놀더라도 자기 시간을 쉽게 써대는 사람에게는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놀더라도 당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은 각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추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냥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늙어 사는 3대 바보짓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손주 봐준다고 본인 스케줄을 변경하는 바보이고요. 두 번째 바보는 재산 다 물려주고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타서는 바보이고요. 세 번째 바보는 명절에 비좁을까봐 돈 다 털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는 바보입니다. 이런 행동이 결국은 내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자기 인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데도 힘들었는데 손자 손녀에게 시간을 뺏기고 여유 없이 지내는 사람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면 상관없겠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는 좋지 않은 상황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권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노후에 가장 치명상을 입는 것이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자녀가 일종의 보험이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 부모도 자식도 부자 모자 간에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중에 어떠면 재산 다 물려주고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다 쓰는 바보라고 했듯이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의식은 옛날에 머물러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거나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본인은 쪼들려 살거나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주는 우를 범하고 비참하게 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녀에게 무리하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이는 청춘만으로도 재산이고 기회가 있고 돈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나 늙은 노인의 유일한 힘은 자산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자산이 없다면 제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물론 부자 모자 간에 의가 상하지 않게 말은 부드럽게 하되 내용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 부모도 부모 인생이 있다. 부모가 너희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테니 너도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 부모의 재산은 1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도는 단호하되 말은 부드럽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약간의 자금은 지급해줘도 됩니다. 이때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지급해 준다면 그 노후는 비참 자체가 됩니다. 돈 없는 부모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지도 않은데 학원에 보내고 자녀는 마지못해 억지로 학원에 가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간다 한들 공부가 될 리도 없습니다. 학원만 배불리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비가 우리 가정의 소득보다 많거나 허리가 휠 정도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자녀도 나도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학원 보낸다고 공부 잘 하나요? 공부 잘한다고 부자가 되나요?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간다고 부자 되나요? 어차피
돈만 조금 더 받는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직장인은 자본소득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두 개만 보내고 나머지 비용으로 나의 다음 세대는 가난의 고리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이한테 금융교육을 가르치고 자녀와 같이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한 사람들의 통계에서 보듯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자녀 사교육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변화를 잃지 못하고 인구의 착각에 빠져 있다면 불행을 자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는 자녀에게 사업자금 지원 또는 본인의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란 실패 확률이 기본적으로 50% 이상이고 웬만한 기업은 70~80% 정도 실패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 확률은 최대 50%, 최소 20%인데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신의 운명인 노후를 비극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50% 이상 매우 높은 리스크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사업도 특별하지 않다면 가능하면 하지 말 것이고 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줘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만은 없어야 하므로 자신의 피부치라 모든 걸 나눠주고 돕고 싶어도 지혜롭게 피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눈물의 노후, 비참한 노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떤 상황에도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손 벌리는 상황은 되지 않게 은퇴 준비를 하고 자금을 관리해야 비참하지 않고 자존감도 지키고 하고 싶은 일하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과도한 보험 가입입니다. 지인 중에도 맞벌이 부부 중 한 명 급여는 대부분 보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일어날 불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생활이 안 되게끔 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사의 호구입니다. 매달 수수료, 사업비를 주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요? 이런 호구는 세상에도 없습니다. 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저렴하고 혜택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보험 가입해서 그 혜택 받는 사람은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몇십 년간 그 비용을 기업에 투자했으면 큰 부자는 되지 않더라도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여섯째는 부자처럼 보이기입니다. 여자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요새 여자를 보면 명품 가방은 한두 개씩 다 있지 않나요? 급여 200만 원 받으면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면 미래 인생의 패자입니다. 몇십억 있는 사람들은 사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소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백화점에서 오픈런하고 할부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들고 다닙니다. 가방이나 자동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가방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가방 살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도 평생 나오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개나 소나 다 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은 희소성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겠죠.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되기도 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그룹은 전 세계 호구들이 원가 20만 원 정도인 제품을 몇백에 사주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명품 가방을 살 것이 아니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개별 주식을 사거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이 포함된 ETF를 사서 보유하여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달러로 받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품백을 중고로 팔고 자본소득을 늘려야 진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명품은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누린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